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심볼 테이블을 다루는 법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심볼 테이블. 그 심볼들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이겠죠. 그죠? 심볼들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르게 찾을 건가? 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해싱이라는 게 쓰일 건데,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스태틱 해싱.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 심볼 테이블, 심볼 테이블을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공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스태틱 해싱이고, 심볼 테이블을 위한 공간이 동적으로, 데이터 양을 처음 모르잖아. 그치? 사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고객, 사용자, 등록된 사용자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처음 서비스를 열었을 때, 이게 1000명부터 시작할지, 10,000명으로 갈지, 10만 명으로 갈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결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뭐 이렇게 게시글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공간을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준비를 해야 될까?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공간 스토리지 비용을 할당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서비스 개발은 해봤지만 서비스 자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냥 고민스럽겠구나라고 공감하는 거로 끝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제안을 못 해준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다이내믹 해싱이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떤 심볼 테이블, 심볼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데 도대체 몇 개의 심볼을 저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 이런 게 다이내믹 해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심볼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름, 그러니까 심볼의 이름, 그다음에 그 심볼에 관련된 애트리뷰트,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학번, 여러분의 학과, 여러분의 뭐 현재까지 이수학점, 여태까지 평점,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그런 것들을 테이블로 저장하고 있는 이게 심볼 테이블이고 그래서 그 심볼 테이블하고 뭐 하냐면 어떤 애가 이 학생이 이 학과 학생 맞나? 그 다음에 이 학과 이 학생의 학번이 어떻게 되지? 이 학생의 뭐 현재 몇 학점 들었지? 그 다음에 또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정보를 수정하는 일도 할 거고 또 새로운 레코드를 집어넣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심볼 테이블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어떤 심볼이 존재하나? 그 심볼이 갖고 있는 애트리뷰트는 어떤 게 있나?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를 고치기도 할 거고 새로운 심볼을 추가하기도 할 거고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럴 때 추가하거나 찾거나 지우거나 결국 그 심볼 테이블에 있는 어떤 레코드를 식별하는 그렇죠? 서치와 딜리트는 인서트는 새로운 걸 넣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싱이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싱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해쉬라는 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기와 감자를 잘게 다져 섞어 요리하여 따뜻하게 차려낸 것 이런 뜻이에요. 해쉬라는 게.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다진 고기야. 다진 고기라는 건 그 고기의 원래 모양이 안 보여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어떤 네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임으로 구별자가 돼, 네임이 구별자가 되는 이제 그런 테이블인 건데, 그 테이블에 그 네임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그 네임의 형태가 사라져버려.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값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원래 데이터의 형태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값이 나오는. 고기가 들어갔는데 어떤 다른 고기 덩어리가 들어갔는데 다른 요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태틱 해싱이라고 하는 건 그 아이덴티파이어 해시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키값에 존재하는 키값에 대한 키값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에 저장될 것이 예측이 되는 거지. 그래서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B개의 버킷과 S개의 슬롯. 정보를 담는 것을 버켓, 항아리라고, 우리 버켓 한국말로 번역하면 항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개의 버켓인데 버켓은 또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X라고 하는 건 내가 찾고자 하는 레코드의 키값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네임이야, 네임. 여기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입력을 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숫자라는 게 뭐냐면 해시 테이블에 이 이름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 BST를 한다고 쳐도 그렇지? 바이너리 BST 만들어놔도 루트로부터 작은지 큰지 막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한 방에 함수를 돌리고 나면 걔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딱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시 테이블이고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요 한 칸들을 버켓이라고 부르고, 그 버켓을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켓이 여러 개의 슬롯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해시 펑션 값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슬롯 개수만큼은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롯이 하나면 해시 값이 하나 같은 거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하나만 고려한다는 뜻인 거고 슬롯이 여러 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해시 값이 똑같다더라도 이 하나의 버켓 안에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비고의 원이 한 방에 한 방. 딱 해시 펑션 한 방 돌려가지고 딱 바로 찾아내는 그런 어마무시한 걸 하겠다는 게 해시 펑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고 이게 뭐 마일리지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요. 이름이 키입니다. 이름. 이제 이름이 키여서 거기에 이 키에 해당하는 어떤 애트리뷰트, 어떤 그 추가된 정보,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그냥 이름을 쳐. 이름을 치면 해시 펑션에 넣고 어떤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은 결국 뭐냐?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3이 딱 나와서 한 방에 존이라고 하는 녀석의 레코드를 찾아내는 이런 마술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게 해시입니다. 자, 그 대목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해싱이라는 기능을 레코드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레코드들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레코드를 쉽게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해싱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근데 해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텍스트로 된 그죠? 어떤 키 값이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재는 네임을 강조하지만 뭔가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뭔가 키가 되는 거를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가 돼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이 해시의 원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원래 형태를 완전히 해쳐버리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은 어디다 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서버에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그대로 플레이텍스트로 넣어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거를 어떻게 변환한 값으로 바꿔서 넣어놔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 보안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해시 함수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보다 테이블에서의 인덱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숫자 값을 만들어내지만 보안에서의 해싱, 그러니까 해싱이라는 건 결국 다시 반복하지만 원본 데이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해싱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도 해시를 써요. 그렇죠? 블록체인에서도 그 원장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려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 근데 그 원장은 몰라. 그 원장의 데이터는 모르지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해시 돌려서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게 같은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같은 값이 다른 것이 같은 값이 나올 수 없도록 해시 함수가 설계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해시 함수보다 훨씬 고도의 그런 어떤 그 설계가 된 그런 함수를 쓰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해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인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심볼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한 그런 단순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해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데서 해시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 원본 데이터 형체가 사라지고 그걸 추론 불가능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게 해싱이야.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잘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테이블만 생각하는 거야. 심볼 테이블. 테이블 아이덴티파이어 덴시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심볼 테이블 안에 키 값들이잖아요. 아이덴티파이어 그 키들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덴티파이어 덴시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이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레코드가 들어가 있니 이런 뜻을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들어가 있니 이런 거죠. 그래서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안. 내가 지금 얘기한 로딩 벡터요. 로딩 벡터. 테이블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버켓 개수 곱하기 각각의 버켓의 슬롯 개수일 거고 현재 들어가 있는 레코드의 개수. 이게 알파가 로딩 벡터. 현재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고 아이덴티파이어 덴시티라고 하는 건 전체 가능한 아이덴티파이어 중에서 현재 이 테이블에서 얼마나 담고 있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아이덴티파이어의 해싱 값이 똑같으면 둘은 시노님, 동의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노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버켓이 슬롯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버켓
어떤 버켓에 슬롯이 다 차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어떤 녀석이 똑같이 어떤 값을, 어떤 키 값에 대해서 해시 값을 돌렸고, 그 해시 결과 값에 해당하는 곳에 갔더니 데이터가 이미 그 버켓들이 다 찼어. 새로운 걸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찼어. 그럴 때 우리가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어가 똑같은 버켓에 대응될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해서 해시 값을 돌렸는데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올 때 그때는 충돌났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노님이라는 표현과 컬리전이라는 표현은 서로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서로 다른 식별자가 해시 값이 똑같으면 걔네들은 시노님이면서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한다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컬리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는 유사어 관계인 거고 테이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저장하려고 했는데 충돌 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충돌이 늘 문제는 아니에요. 왜? 버켓에 슬롯이 여러 개 있으면 저장이 가능하니까. 근데 버켓이 갖고 있는 슬롯의 개수가 컬리전에 발생하는 건수보다 적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버플로우에 대한 건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에서 파일 유효성 검사라는 거 말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파일 컨텐트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돌려서 해시 값을 넣어놔. 그렇죠? 해시 값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파일을 열었을 때 진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파일의 컨텐트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돌렸는데 저장되어 있는 것과 맞아 떨어지면 이 파일은 안 바뀌었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이런 용도로 씁니다. 해시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버켓 개수는 26개고요. 슬롯 각각의 버켓에 슬롯이 2개씩 있습니다. 현재 NV의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에이코스, 디파이, 플롯, 익스프, 차, 에이탄, 실, 플로우, 클락, 시타임. 그러니까 C가 갖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시 함수를 굉장히 쉽게 정의했습니다. 이 저장하려고 하는 키 값의 첫 문자에서 A를 뺀. 그러니까 A 코스는 0일 거고, 디파이는 3일 거고,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시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 코스의 시노님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A 코스의 시노님. A 코스의 해시 값이 0이고요. 똑같이 0 값을 갖는 녀석은 A탄. 그렇죠? 요 하나 있죠. 그렇죠? 클럭의 시노님은 클럭의 해시 값이 2고요. 그렇죠? 똑같은 해시 값을 갖는 차. 그렇죠? 그다음에 seal. 그다음에 c타임. 이렇게 시노님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래서 A 코스는요. A 코스와 A탄은요. 시노님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슬롯 개수가요. 같은 버켓에 대응되는데 슬롯이 2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얘는 그냥 저장하면 돼요. 그런데 seal과 c타임 클럭. 그쵸? 차. 근데 4개예요. 2번에 해당하는 애가 4개예요. 버켓은, 그 해당하는 버켓의 슬롯이 2개밖에 없어요. 웃잖아. 그치? 얘네들은 웃잖아. 당연히 웃잖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얘네들이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거지. 그 차가 들어오고 C까지 들어와서는 문제가 없는데 클락이 들어오면 이미 두 번째 해당하는 버켓을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거고 그 오버플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해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솔직히요, 해시 함수는 수학자들의 몫이에요. 수학자들이 이미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도 사실 수학 쪽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계산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이니까 해시 함수를 돌리는데 뭐 2, 3일 걸린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계산하기는 쉬워야 될 거고. 일단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한 방에, 그치? 딱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위치에 딱 갔을 때 해당하는 레코드가 있기를 바라는 건데 컬리전이 많이 발생하면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내가 원래 기대하는 값이 아니라 어디는 엉뚱한 데인가에 가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떤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할당된 공간을 골고루 사용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100개를 할당했어요. 해시 테이블을 위해서. 근데 안에 20개만, 그 20개 레코드를 저장하는데 20개 레코드가 빽빽하게 중간에만 사용하고 있어. 나는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뭐
그래도 되죠. 라고, 어차피 그건 20개 들어가 있고, 그냥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긴 한데, 100개 공간을 할당했는데,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죠? 그 넓은 공간을 골고루 사용하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유니폼 해싱이에요. 어떤 인덱스, 어떤 키 값을 넣든 간에 해싱 값이 매핑이 되는데, 그 매핑한 데는 확률이라고 하는 게 전체 버켓분의 1, 그러니까 골고루 똑같이. 똑같이 발생한 어떤 해시의 결과값이 i로 계산된 나오는 결과가 버켓분의 1. 그러니까 똑같다면 아무튼 해시 함수를 잘 설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디 스퀘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스퀘어링 해요. 이게 결국 글자잖아요. 우리는 컴퓨터로 바꾸면 이제 아스키 코드 해봤잖아, 그죠?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스키 코드로 해서 인티저로 변환이 가능하죠. 각각의 바이트를 아스키 코드로 해석을 하면 결과는 또 정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수를 제곱을 합니다. 스퀘어링은 제곱한다는 거고 제곱하고 그 스퀘어링 한 거에서 일정 비트수만큼을 끄집어내. 그만큼을 인덱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의 크기가 2의 R제곱계라고 하면 그 계산된 결과에서 똑같은 위치, 몇 번째 비트부터 몇 번째 비트까지 R개의 비트를 딱 택해가지고 그거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겠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니폼하게, 그래서 테이블에 유니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얘가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다른 키 값들이 다른 주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서로 다른 주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부 글자 같다 하더라도 다른 주소로 이렇게 흩어져 골고루 흩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관찰 결과입니다. 테이블 사이즈가 16이에요. 그러면 이제 4비트를 사용해서 주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교수님 네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하여튼 네임을 숫자로 바꿨다고 쳤을 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갑시다. 어떤 글자인데 그거를 글자를 숫자로 전환했더니 바꿔서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변환해서 해석했더니 이런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거를 곱하기를 제곱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취해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정수 바꾸는 거죠. 하여튼 이런 숫자화 해가지고 그 중에 4비트를 골라서 이걸 이제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드스퀘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글자 시퀀스를 숫자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걔를 제곱을 해서 나온 결과값의 중간에 있는 비트 수를 끄집어내서 인덱스로 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쉬우니까 가장 많이 쓰고 쉬운 아까 얘기한 것처럼 easy to compute 계산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나머지를 택하는 거야. 어떤 m이라고 하는 값을 택하고 그건 이제 당연히 버켓 사이즈가 m개일 때 m에 대한 모듈로를 하면 0부터 m-1까지 값을 얻을 거니까 이제 모듈로를 사용합니다. 자, 그때 모듈로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듈로 잘 택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m이라고 하는 값을 2의 p제곱, 16, 32, 64, 128 이런 식의 숫자를 택하면 x가 13이에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이미 그 변환한 네임을 숫자로 변환했을 때 13이라고 하면 바이너리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m이 8이잖아요. 그죠? 모듈로를 택하면 그러니까 13을 모듈로 하면 5가 나오고요. 그렇죠? 17을 모듈로 하면 1이 나오겠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마지막 끝에 있는 3비트의 값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해시 함수는 원래 데이터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죠? 원래 데이터를 완전히 뭉개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해시 값을 통해서 저게 원래 이런 값이 아닐까라고 추론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m이 2의 p제곱 마이너스 1 어떤 그 2의 제곱배 빼기 1 이런 숫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걸 2의 p제곱의 제곱배 그러니까 뭐 2의 p제곱 진수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이런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m은 7이고요.
스트링이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숫자로 바꿔서 우리가 값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 스트링을 숫자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만약에 8, 요 A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8의 0제곱, 8의 1제곱, 8의 2제곱, 8의 3제곱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 바꿀 때, 스트링을 숫자로 바꿀 때, 요 자리 각각이 8의 0제곱, 8의 1제곱, 8의 2제곱, 8의 3제곱이라에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값을 계산을 하면, A 아스키 값이 97이니까 97 곱하기 뭐 이렇게 산수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바꿔. 얘의 조합을 바꿔요. 그러니까 A, B, C, D였는데 B, A, D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꿨을 때 바꿔서 계산하면 이런 숫자는 분명히 달라요. 숫자는 다른데 이 7의 모듈레이션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해시 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해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이런 조합이 아닐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되게 해싱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안 쪽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해시 함수 결과값들 뭐 이런 거 갖는 특징 이런 부분에 좀 약간 흥미로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하는 바는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2의 제곱배에 가깝지 않은 어떤 소수를 택하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입니다. 또 재미있는 건 나머지가 짝수면요. 결과값은 홀수가 들어오면 홀수 버켓에 가고 짝수가 들어오면 짝수 버켓에 갑니다. 나머지가 홀수면요. 상관없이 들어오는 입력이 뭔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M이 14면 아까 모듈로가 14면 20의 모듈로 14는 6이고요. 30의 14, 2, 8 모듈로면 18 나옵니다. 홀수는 모듈로면 1 나오고요. 3 나오고 9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을 보면 이게 짝수였겠구나. 이게 홀수였겠구나. 이런 게 추론이 가능한 거야. 이 너무 웃기죠. 그죠? 그런데 홀수로 하면 20 모듈로 15 하면 5고요. 30 모듈로 15 하면 0이고요. 24 모듈로 하면 8이고요. 15 모듈로 하면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숫자의 형태를 예측 불가능하죠. 이게 짝수라고 해서 이게 원래 짝수였나? 이게 홀수라고 해서 이게 홀수였나? 이런 게 추론이 불가능한 뭐 이런 특징이 나옵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 폴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폴딩이라고 하는 건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5글자짜리 캐릭터가 있는데 이 각각을 별 독립된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썸하는 거예요. 접는 거야. 그냥 접어버려요. 잘라가지고 접어가지고 쫙 썸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shift 폴딩이라고 하는 건 폴딩이라고 하는 건 접는 거고요. 접는 거고, 그다음 shift 폴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다 각각을 분리해서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쫙 접어서 더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끝에서 우리가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끝에서 접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바운더리에서 폴딩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숫자와 그 다음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거죠.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냥 잘라가지고 착착착착 쌓아 올린 게 쉬프트 폴딩이라고 하면 폴딩했던 바운더리는 이렇게 접는 거, 그죠? 이렇게 끝에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접는 거. 그래서 X1, 리버스 X2, X3, 리버스 X4, 그 다음에 X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있다라고 치면 글자들도 숫자를 바꾼 거고 그거를 이렇게 짝수에 있는 것들은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더하기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싱 값을 계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분석을 통해서 숫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들이 주로 어디에 어떤 식의 이렇게 몰려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골고루 분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인덱스로 사용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